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구도자 사주명리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오행 중에서 세 번째 토의 기운, 토의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러분 사실 이 오행에 대한 부분은 각 기운에 대한 개념, 특징, 그리고 오행의 생극재화 같은 그런 특징들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요. 나중에 나올 육친이라든지 십성, 십이운성 이런 개념의 원천이자 뿌리들이 모두 다 이 오행의 개념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사주명리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그런 개념들이 자리 잡혀가면 결국 이후에 나올 여러 가지 사주명리를 관통하는 주요 도구들의 개념 이해도 쉬워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단언합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기초가 탄탄하게 되어서 내가 이 사주명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정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오행의 네 번째죠. 금의 기운, 금의 사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이런 금 사주를 오행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보수적인 대통령들, 그분들의 사주도 금 사주고요. 제 주변에도 꽤 많은 분들이 금 사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통상 점이나 사주를 보러 갔을 때 사주팔자에 금이 많아서 잔소리가 많겠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금기운이 부족하니까 금속으로 된 그런 액세서리를 차고 또 흰색 옷 많이 입으라는 얘기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사주가 금과 관련된 기운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사주가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목사주, 또 화사주, 토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목의 용출과 성장, 화의 팽창과 확산, 열정 같은 기운의 양의 기운이었죠. 그 양의 기운을 흡수해서 음으로 전환하면서 중재하고 조절하는 토의 기운을 거쳐서 오늘은 인간의 인생 라이프 사이클 장년기죠. 그리고 계절 운동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이 가을을 만나게 됩니다. 금의 기운은 물상론으로 봤을 때 이런 목의 기운이 씨앗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용출해서 새싹이 되죠. 그리고 묘목이 되었죠. 화의 기운으로 뿌리, 줄기, 잎사귀가 튼튼해지고 끊임없이 팽창하고 확산했다면 이 토의 기운으로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기 위해 숙성을 했죠. 이제는 그 숙성된 열매를 아주 소중하게 결실을 맺어서 수확을 하는 단계, 바로 수렴하는 단계, 한자로 수라는 한자로 그 단계를 나타냅니다. 거두어 들인다는 것,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물상론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의 인생으로 따지면 장년기로서 사회에서의 안정과 자기 직업, 생활의 숙련기죠. 이 정점에서 노년기로 가기 전에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계절로 따지면 바로 이 가을입니다. 고즈넉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과실도 노랗게 빨갛게 연그럽고 또 단풍이 지죠. 노란 물결의 논밭에서 수확을 하는 기쁨을 가진 거두어 들이는 금의 계절, 가을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깔고 금의 기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의 기운, 금의 사주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과 사가 확실한 냉정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금 기운의 성향은 결론적으로 결단성, 날카로움, 예리함, 비판, 잔소리 같은 단어로 대변합니다. 비유하는 단어들의 전체적인 면을 보면 약간 날이 서 있죠. 딱딱한 느낌도 있습니다. 또 자존심도 강한 것 같고요. 저런 단어들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현세를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금사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또 겉으로는 차가운 것 같은데 안으로는 따뜻한, 그리고 지극히 현실주의적이며 때로는 현실에 강한 집착을 나타낸다는 오행의 금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의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사주에서 금이라고 하면 우리 사주 원국에 나오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간에는 7번째 글자인 경금과
여덟 번째 글자인 신금이 있죠. 경금과 신금, 경금, 신금이라고 부릅니다. 지지에는 아홉 번째 글자인 신금과 열 번째 글자인 유금이 있습니다. 또한 토의 기운인 술토가 있는데 가을로 따졌을 때 신, 유, 술이라고 해서 가을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술토, 토의 기운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 총 22글자 중에서 4개가 바로 금의 글자이죠. 토까지 하면 5글자가 됩니다. 사주 원국에 중요한 일간을 포함해서 오행의 금 글자가 3개 이상이면 많다고 표현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단순히 이 사주 원국 속에 나와 있는 바탕색을 바탕으로 경향성과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나중에 사주의 세력을 다 따로 뜯어보면 나라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도 일단 이 사주 원국에 금이 쫙 깔려 있다. 그러면 내가 금 기운이 많은 사주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금의 물상과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음양오행 금은 물상적으로 쇠, 쇠붙이, 금속, 보석, 바위, 돌 등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로는 가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요, 사주 원국에 보이는 것처럼 백색을, 흰색을 의미합니다. 하루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는 저녁을 얘기하죠. 인간의 일생, 인생의 주기로 보았을 땐 장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숫자는 4와 9, 이 중에서 홀수인 9가 경금이고요. 또 짝수인 4가 신금입니다. 맛은 매운맛으로 통합니다. 방위는 서쪽이죠. 저녁 해가 지는 곳 서쪽입니다. 서쪽 하늘로 해가 지는 것. 자, 예를 들어서 가을 저녁 서쪽 하늘에 해가 지고 장년기 50대 회사원이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데 양손에 가족들을 위해서 빵이나 치킨 같은 것을 들고 퇴근하는 모습 상상해 볼까요? 모든 것이 바로 다 이 금의 기운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네요. 고즈넉한 기운, 수렴하는 기운,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어서 음의 끝단으로 치닫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상으로 생각하면 금 기운은 인, 예, 신, 의지 중에서 바로 의 나타냅니다. 의 무슨 뜻일까요? 의리할 때 의입니다. 오상의 성전같이 금 기운,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의리로 맺어진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죠. 한양 사대문 서쪽에 무슨 문이 있었죠? 바로 돈의 문 있었습니다. 이 의자가 바로 이 의자죠. 서쪽과 의리를 나타내는 표현을 쓴 거죠. 자, 그렇다면 물상론적으로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성전과 함께 알아볼게요. 경금은 강철금이라고도 하고요. 원석 같은 개념입니다. 큰 바위죠. 크고 단단한 바위, 쇳덩어리, 가공되지 않은 원석, 철광 등을 의미합니다. 음양오행 중에 경금은 의리 그 자체로 생각해도 됩니다. 정말 이 의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죠. 반대로 안에서는 약간 좋지 못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외유내강 같은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또한 의협심이 강하죠. 아주 용감한 스타일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경금은 강철금으로서 공과 사가 확실하지만 반대로는 욕심도 많다. 그런 스타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금은 아름답죠. 사진이 주옥금이라고 합니다. 주옥과 같은 금이라는 말이죠. 경금은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었죠. 원물에 가까운 느낌이라면 이 신금은 잘 가공이 된 보석 같은 느낌, 그리고 잘 재련된 칼 같은 느낌입니다. 섬세하고 깔끔한 성향을 가지며 또 신금은 이렇게 빛이 나는 보석을 뜻하기 때문에 주변에 유혹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내성적인 성향과 날카로움을 함께 쓰는 그런 성향을 가지는데 이게 아주 잘 쓰면 좋고 나쁘면 개인적으로도 아주 독이 되는 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내성적이긴 한데 또 날카로움, 냉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금은 보석, 칼, 장식품 등 원석, 원물이 가공된 잘 재련된 물상이기 때문에 쓰임새가 아주 유용한 성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주의적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금의 성정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금의 기운을 인체의 오장육부로 해석하면 대장, 폐, 코, 뼈 등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대장과 폐인데요. 대장은 수분을 흡수합니다. 또 비타민의 일부를 합성하고 소화 후에 남은 음식물은 대변으로 만들어서 배변해주는 기능을 하죠. 또 이 폐는 공기 중의 산소를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를 폐포해서 신속히 막 교체하는 거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신속히 교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장이 수분을 흡수하고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는 수렴의 기운이 있는 거죠. 또한 대장과 관련된 변비나 치질, 설사 이런 것도 바로
금에 해당됩니다. 금의 기운이 약하면 또 치아 또 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주 금기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금기운은 경금과 신금의 기질과 특징이 다른 천간의 오행보다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을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금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광물을 뜻한다고 했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되기 전에 광물이기 때문에 오행의 조화를 통해서 그 쓰임이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경금은 화의 조화를 통해서 그 쓰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금의 가치이자 특징입니다. 오행의 생각지화 중에서 화, 극, 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금은 화라는 불을 만나서 재련되며 그 재련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쇳덩어리를 녹여서 쇠그릇, 도끼, 칼 같은 것을 만들고 원석을 녹이고 가공해서 보석을 만드는 것,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죠. 또 이 경금, 여러분 혹시 숙살지기라는 한자 들어보셨나요? 숙살지기, 한자로 표현하면 숙성된 살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가을 날씨에 아주 매섭고 쌀쌀한 기운을 얘기합니다. 성격으로 말하자면 정말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강한 성격과 특정 오행의 성질이 겹쳐져서 발생하는데 주로 이 경금과 같은 강한 금속의 성향이 강조됩니다. 숙살지기란 말은 물상적인 계절로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면 원래 이 숙살지기는 이런 살에서, 살이라는 글자에서 풍기듯 사물을 죽이는 기운입니다. 만물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에너지를 거두고 또 모읍니다. 저장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죽이는 기운 반대로 다시 또 살린다,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어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나무는 본능적으로 가지와 잎으로 가는 에너지를 차단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또 집중합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쭉정이 같은 잎이나 가지는 떨어지고 낙엽으로 변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낙엽을 봤을 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랗고 빨갛고 그런 단풍과 낙엽을 밟고 감성에 취해 있기도 하죠. 사실 나뭇잎의 시체를 밟으면서 우리가 또 즐기기도 합니다. 결국 그 낙엽도 다시 흙 속에서 영양분이 되어서 흙과 뿌리를 도와줍니다. 당연한 자연의 이치죠. 그렇다면 자연에서 이런 숙사를 주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절의 변화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가을 햇살입니다. 가을 햇살이 왜 숙살이냐? 대지에 햇살을 보내죠. 곡식이나 열매를 익혀서 후대를 익게 하고 또 쓸데없는 쭉정이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숙사를 가을 햇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름 햇살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겉에서부터 푹푹 찝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부터 덥죠. 땀 같은 것을 배출해서 체온 조절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가을 햇살 같은 경우에는 여름보다는 덜 덥지만 습기가 적어서 뜨거운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따갑다는 느낌입니다. 결국 피부 표면 속까지 파고 들어와서 내부를 익히는 거죠. 열매를 더 단단하게 하고 열매를 관통해서 열매 속까지 골고루 성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결실면에서 더 무서운 힘을 가진 가을 햇살입니다. 자, 이렇듯 경금을 숙살지기로 불리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 경금의 성향 자체가, 성정 자체가 냉정하고 강인하며 공과 사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가차없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섭고 쌀쌀한 기운, 숙살지기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반대로 성장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나쁜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나쁘면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면, 좋은 것은 지휘 통솔력이 있고 의리가 있으며 내 사람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원하는 결실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좋은 칼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으로 말하면 원칙을 지키는 이순신 장군 같은 모습이죠. 전쟁에서 적을 마주하고 적을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숙살지기는 필요할 때 본인을 지키기도 하고, 또 군대에서 군기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될 수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숙살지기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는 경금의 숙살지기는 단순히 엄격함이 아니라 성과를 위한, 수확을 위한 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기운을 잘 활용해서 성과를 이루고 또 단 과하지 않도록,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과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 거죠. 자, 숙살지기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금의 특징입니다. 신금은 경금과는 다르게 이미 만들어진 금을 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금이 화를 만나서
신금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 중에 오행의 생극재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화 이 파묘를 언급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일본 오니를 제압하기 위해서 상덕일행, 극중 최민식이 물과 피에 젖은 나무로 새말뚝의 기운인 오니를 제압하는 것이 나왔었죠. 그때 해석했던 것이 칼을 넣어서 만든 쇠말뚝이니까 이미 재련된 신금의 기운이었고, 불과 말에 피를 뒤집어 쓴 쇠말뚝이니까 이 오행의 상극인 화, 극, 금으로 그 신금의 기운이 매우 약해져서 결국 상덕일행이 이길 수 있었단 그런 해석을 했죠. 금, 극, 목이라고 하나 이 목의 기운이 매우 강해졌기 때문에 상덕일행이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국 정리하면 이런 경금은 화의 조화를 통해서 재련되고 같이 쓰임이 생기고, 신금은 이미 재련되고 가공되어 있는 금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금, 이미 완성되어진 것, 가공품, 재련되어서 자신의 성격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주의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뜻은 결국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봐 줘야 그 의미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관종이 될 수 있는 사주이기도 하죠. 자기를 바라봐 주길 바라는. 이 오행의 금사주 중에서 신금은 까칠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이익을 챙기는 이기적인 성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줘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이익이 생겨야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경금과 신금의 본질을 잘 살펴보면서 정리해보면 금의 기운은 까칠한 만큼 인기가 있죠. 그리고 예민한 만큼 삶이 신중합니다. 현실에 타협은 할 줄 알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금의 기운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금 기운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전문성, 비판, 다시 말하면 잔소리, 맺고, 끊음, 공과 사로 볼 수 있습니다. 금 기운은 목행과 화행에서 상승을 했고요. 그 확정하던 양기가 토 기운의 힘을 받아서 처음으로 음의 기운으로 변화하는 시기죠. 방향으로 따지면 상승하고 팽창하던 것이 하강으로 전환하던 순간이고요. 이러한 금의 힘은 오행의 상생으로 볼 때 화, 생, 토, 토, 생, 금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화기운은 흙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강화된 흙의 입자들이 모이고 모여서 바위, 쇠를 완성시킨다는 말이죠. 중용을 의미하고 계절에서도 간절기를 나타냈던 이 토의 역할이 여기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금을 만든다. 결국 금은 무언가를 시작하고 발전한 뒤에 찾아오는 성숙과 전문가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프로입니다.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권위자와 같은 위치란 말입니다. 스승, 장인, 기술자, 다시 얘기하면 스페셜리스트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런 분들은 사실 대체적으로 현상을 바라볼 때 굉장히 사실적 시각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살펴봅니다. 잘못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판적인 시선, 비판적인 논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선 정말 크게 얘기하면 잔소리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금의 기운이 강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듣는 얘기, 제발 잔소리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금기운 특유의 차가움에다가 비판적인 논조, 또 이런 행동들이 더해져서 차갑고 딱딱하다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냉정하기도 하고요. 옳지 않은 것은 가차없이 비판하는 기운이니까요. 정에 이끌리기보다는 하나의 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행동하고 과감한 결단을 하고 또 결실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계속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인관계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는 마음 아픈 잔소리로 또 발현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면 조금은 주의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금의 키워드 하나 또 있었죠. 맺고 끊음이 확실합니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요목조목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죠. 그만큼 신중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직장에 취업해야 되겠다, 구직을 할 때 회사의 이념, 복지, 급여, 성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자신의 여건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서 지원합니다. 잘 따져서 하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 계획은 시도하지도 않는 편이죠. 대신 실현 가능하다, 그렇다면 꼼꼼하게, 신중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금기운의 또 다른 키워드는 장년기의 전문가, 장인의 기질입니다. 장년기 약 50대 정도입니다.
열정적이었으나 미성숙했던 젊음을 뒤로하고 중년기를 지나서 원칙과 신념이 확고해지는 시기입니다. 금기운 뭡니까? 물상으로 바위나 쇠입니다. 이미 굳어져서 딱딱하고 변형하기 힘든 기운입니다. 신념도 마찬가지죠. 이미 굳어져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 보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신념에 보수적, 고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타인의 조언 잘 안 듣습니다. 대신 본인이 조언합니다. 잔소리 해주길 좋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던 어떤 취미를 하던 동호회에 가보면 신입 회원에게 이것저것 막 가르쳐 주려고 신나서 계속 조언하고 때로는 잔소리하는 그런 아저씨들 있죠. 바로 그런 스타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뭐 유재석 조세호의 유퀴즈에 나온 얘기인데요. 잔소리, 조언 차이점이 뭐냐고 어린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요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 나쁘다. 그런데 조언은 더 기분 나쁘다.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대단하죠. 어린아이가 삶을 압니다. 자, 이렇듯 너무 좋은 소리와 애정어린 비판도 과도하고 도를 넘으면 결국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금 기운이 왕성한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금 기운은 결국 회사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팀을 잘 지휘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진행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인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비판적인 말을 하는 거죠. 잔소리 하는 거죠. 잔소리 대마왕이에요. 잔소리 대마왕이라는 책도 있죠. 잔소리 대왕이라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하죠, 여러분. 말하면서 네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다. 다 너 잘되라고 얘기하는 거다. 더 얄밉죠? 그게 잔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금의 기운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명심해야 됩니다. 자신은 옳은 소리이지만 사회적인 공통적인 다른 사람들은 그걸 비판이나 잔소리로 생각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 금의 도덕적인 품성 오상 중에서 금은 바로 의리로 표현합니다. 유교의 오상 인예 신의 지 중에서 오를 의로 표현한다고 했죠. 선천적으로 옳음을 주장하고 바르고 의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 잘 구분합니다. 원칙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사주에 금이 있기 때문에 의리 있고 절대 배신하지 않겠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금의 기운, 성정, 공통적인 특징과 기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